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하여. 일본을 평정한 사나이의 일생.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센고쿠라 불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태어나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동맹, 배신을 겪었으며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거듭하며 결국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든 체제는 약 260년 동안 지속되며 일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의 출생부터 성장, 전환점, 통일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삶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에야스는 1543년 미카와 지역의 작은 다이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의 한가운데였고 각 지역 영주들은 서로 싸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이에야스는 가문 간의 복잡한 동맹관계 속에서 일찍부터 인질생활을 하게 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이마가와 가문에 보내져 시작된 인질생활은 그에게 정치와 생존의 냉혹함을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신중하고 인내심 강한 모습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마가와 가문 휘하에서 전사로 성장했지만 1560년 오키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배하면서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혼란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마가와 가문에서 독립하고 오다 노부나가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의 삶을 바꾼 첫 번째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상승세를 따르며 이에야스는 미카와 지역을 안정시키고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건은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와 협력하여 강력한 기마 돌격으로 유명한 타케다 가문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총을 이용한 새로운 전술을 도입시켰고 이에야스는 전쟁의 변화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전략가로 자리매김합니다. 타케다 가문의 몰락은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곧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죽게 되면서 일본 전역은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주도권을 잡은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맞서기보다 현실적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히데요시와 협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안으로는 힘을 축적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계산된 행보는 이후 빛을 발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은 권력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여러 다이묘들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00년 일본 통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이에야스는 서군을 무너뜨리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승리가 그를 일본 최고의 권력자로 올려놓았고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603년 이에야스는 정식으로 쇼군에 임명되며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제도를 정비해 장기적 안정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묘 통제제도, 무사계급 질서 확립과 농지 및 경제 구조의 정비 등은 일본 사회를 오랜 기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체제를 설계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쇼군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뒤에도 그는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16년 이에야스는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에도 막부는 약 26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 역사상 가장 긴 막부 정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운 인물로 기억되며 지금도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은 인내와 계산된 선택 시대를 잇는 둥 그리고 체제를 완성시킨 현명한 지도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순조롭게 인생이 풀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인내심과 현명한 판단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결국 일본 열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그의 삶은 한 시대의 결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